혹시 건강하게 식단 관리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하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모든 과일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요.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특히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모든 과일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과일들은 다리 힘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며 심지어 걷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근육, 관절, 신경,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다리에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활기차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고통과 허약함, 의존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노인분들이 피해야 할 최악의 과일 7가지를 알아보고 그 과일들이 어떻게 다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여러분만을 위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초를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초를 입력해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1. 파인애플, 염증에 조용한 방아쇠. 많은 노인분들은 파인애플을 치유력이 있는 과일이라고 믿습니다. 수화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브로멜라인 효소가 풍부하다고 칭찬하죠. 하지만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열대 과일이 꾸준히 섭취할 경우 다리에 심각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달콤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천연 당분과 산성 성분에 더 민감해지는데 파인애플은 이 2가지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분이 몸에 과도하게 유입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바로 이 혈관들이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무릎을 유연하게 하며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당분과 산이 노인들의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허벅지에 약간의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둔하게 아픈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많은 노인분들에게 매일 파인애플을 간식으로 먹는 습관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서서히 유발합니다. 특히 관절염, 관절경직,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발목이 더 붓고 서 있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며 다리가 더 빨리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파인애플에 대한 반응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혈액희석제와 같이 노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여 염증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멍이 들거나 다리 힘이 약해지는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영향이 미미할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건강에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관절 속 염증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달콤한 파인애플 조각에 손을 뻗을 때 이 과일이 정말로 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 자문해 보세요. 하지만 파인애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근육 강화 과일 중 하나가 실제로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계속 시청하시면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계신다면 댓글에 1초를 입력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2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나나, 근육사칭꾼. 수십 년 동안 바나나는 특히 칼륨 함량 때문에 근육 강화에 가장 좋은 과일로 칭찬받았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바나나를 매일 먹는 주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간식이라 노인분들에게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이 친숙한 노란 과일이 실제로 여러분이 보호하려고 하는 바로 그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당분과 전분 처리 능력이 변합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천연 당분과 빨리 타는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 당분이 혈류에 도달하면 에너지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 다리와 복부 주변의 체중 증가,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하체로의 혈액순환 악화를 유발합니다. 즉, 다리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덜 도달하여 근육이 더 빨리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집니다. 식사 후에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이상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특히 바나나가 일상 식단의 일부인 경우 그 증상이 심해집니다. 젊음과는 달리 노인의 몸은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바나나와 같이 건강해 보이는 선택조차도 조용한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나나가 일부 노인,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체액 저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체액은 발목과 발에 쌓여 부기를 유발하고 움직임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몸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나나가 힘을 준다고 들어왔지만 이제 그 힘이 진짜인지 아니면 추락하기 전 짧은 순간의 힘인지 자문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전한 과일로 여겨졌던 바나나가 다리에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다면 작은 포도는 관절과 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포도, 작은 과일, 큰 염증 영향. 언뜻 보기에 포도는 순수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부드럽고 한 입 크기이며 종종 심장 건강 및 장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포도를 가볍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식탁 위나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껍질 뒤에는 조용한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리 힘, 이동성, 그리고 일상적인 편안함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는 위협이죠. 위험은 가당에 있습니다. 포도에 중독성 있는 단맛을 주는 천연 당분이죠. 신체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포도당과는 달리 가당은 간에서 처리되어 지방과 유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노인분들에게 이는 빠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절 통증, 경직 또는 하체의 피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유산이 축적되면 관절에 쌓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모해해 보이는 작은 포도 한 그릇에서 비롯된 통풍 발작은 노인들의 다리와 발의 가장 고통스러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 발가락, 발목 또는 무릎에 붓기, 화끈거림 및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풍이 없더라도 포도와 같이 과당이 많은 과일은 염증을 증폭시킵니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몸에 그 염증은 불의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가 더욱 기만적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과식하는가입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한 줌, TV를 보면서 몇 알, 아침 식사와 함께 약간만 먹어도 당분은 빠르게 축적됩니다. 그 영향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앞통이 있는 관절, 뻐근한 종아리, 느린 움직임,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느껴지는 점점 커지는 불편함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자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처럼 작고 달콤한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상쾌하게 느껴지지만 훨씬 더 많은 당분을 숨기고 있는 과일은 어떨까요? 수박에 대한 진실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계속 시청하시면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계신다면 댓글에 1초를 입력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수박, 거짓 수분 공급자. 수박에는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름 소풍, 어린 시절의 즐거움, 그리고 따뜻한 날 시원하고 즙이 많은 조각을 먹는 단순한 즐거움을 떠올리게 하죠. 많은 노인분들에게 수박은 물이 많고 상쾌하며 치아에 부담이 없는 완벽한 과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가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수박은 조용히 다리 힘을 약화시키고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쁜 것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당분만이 아닙니다. 그 당분이 얼마나 빨리 몸에 흡수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수박은 과일 중에서 혈당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즉,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노인분들, 특히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 급격한 증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적신호입니다. 혈당이 너무 빨리 상승하면 염증이 뒤따르고 나이가 들어 이미 더 취약해진 하체는 그 결과로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식사 후에 다리가 평소보다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종아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는 항상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종종 혈류를 통해 급격히 이동하는 당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섬세한 신경과 혈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몸은 당분 과부하에 반응하여 체액을 조류합니다. 그리고 그 체액은 어디로 갈까요? 연조직, 발목, 무릎, 발 등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으로 이동하여 고통을 유발하고 계단이 예전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박은 가볍다고 느끼게 하지만 몸 안에서는 사탕처럼 작용합니다. 60세 이상이고 당분 처리 속도가 느리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수박은 조용히 이동성 상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수박 한 조각, 머큐브, 그리고 곧 다리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 대부분인 수박이 이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산이 풍부하고 면역 체계를 강한다고 주장하는 과일은 어떨까요? 다음 목록에 있는 과일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아마 지금 냉장고에 있을 겁니다. 5. 오렌지. 관절에 대한 산성 공격. 오렌지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감기 예방과 관련이 있으며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종종 권장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편안하게 느껴질지라도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노인의 다리와 관절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밝은 색상과 톡 쏘는 맛 외에는 오렌지가 다량의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과도할 경우 신체의 염증, 특히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관절염, 혈액낭염 또는 일반적인 관절 민감증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이 산은 이미 연약한 연골의 사포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지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엉덩이 통증,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굳는 듯한 친숙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띄지 않다가 어느 순간 심해집니다. 하지만 산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는 또한 천연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자주 섭취할 경우 신체의 인슐린 균형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전신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혈관 및 결합 조직, 특히 하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분들은 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운동 범위 감소, 무릎 또는 발목 주변의 붓기, 그리고 걷거나 서 있을 때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친숙한 과일이 해로울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때 활력을 주었던 오렌지가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한 아침 식사 과일이 조용히 관절을 마모시키고 있다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녹색 사과는 어떨까요? 특히 생각보다 더 강하게 반격하는 사과는 6. 녹색 사과, 다리 통증에 숨겨진 근원. 녹색 사과는 순수함과 건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삭한 질감과 톡 쏘는 맛은 종종 더 깨끗한 과일, 덜 달콤한 과일, 상쾌한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에게 녹색 사과를 매일 먹는 것은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밝은 껍질 아래에 다리의 힘과 편안함을 조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산도와 당분의 가혹한 조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녹색 사과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천연 화합물인 마이산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이산은 때때로 에너지 지원으로 칭찬받지만 많은 양 또는 잦은 양으로 섭취할 경우 특히 이미 관절염 또는 섬유 근육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염증은 위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엉덩이, 허벅지, 무릎, 심지어 발까지 퍼져 근육 자체에서 비롯되는 듯한 통증, 화끈거림 또는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녹색 사과에는 또한 천연 당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신진대사가 느리고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한 노인분들에게는 소량의 당분조차도 혈당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로의 산소 흐름을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종아리에 피로감이 느껴지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빠지거나 짧은 산책 후에도 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녹색 사과는 종종 빈속에 또는 간식으로 날 것으로 먹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더 강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사과와 매일 밤 다리 경련 또는 아침 뻣뻣함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몸이 조용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통증은 결코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종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녹색 사과처럼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많은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다면 달콤함으로 칭찬받으면서도 관절에 조용히 당분을 쏟아붓는 열대 과일에 대해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7망고, 관절을 위한 설탕 폭탄. 잘 익은 망고의 즐거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황금색 과육, 달콤한 향기, 크리미한 질감은 종종 따뜻한 날과 가족 모임의 추억을 되살립니다. 많은 노인분들에게 망고는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대 지방으로의 탈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단맛 뒤에는 과일 세계에서 가장 농축된 천연 당분 공급원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된 몸, 특히 다리와 관절에게 그 단맛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중간 크기의 망고 하나에는 소다 한 캔보다 많은 45g 이상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당분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노인의 몸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고 당분이 혈류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광범위한 염증, 특히 무릎, 발목 및 엉덩이 관절과 같은 연조직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발 주변이 불편하게 붓고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는 근지구력 상실이 나타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망고의 당분이 특히 당뇨병 또는 초기 신경병증이 있는 사람들의 신경 말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발에 타는 듯한 느낌, 발가락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먹었던 건강한 과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망고는 가볍고 신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가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수를 매기고 다리는 독립성을 지탱해주는 바로 그 사진은 가장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망고 스무디나 열대 과일 그릇에 손을 뻗기 전에 그 단맛이 서서히 꾸준히 남기는 손산만큼 가치가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7가지 과일이 놀라울 수 있지만 진정한 위험은 종종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과일들의 영향이 더해지는 방식에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해결책, 즉 다리 힘을 재건하고 염증을 줄이며 지속적인 에너지를 삶에 되돌려주는 과일로 눈을 돌려봅시다. 8. 노인분들은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었던 과일이 조용히 우리를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힘이며 그 힘으로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우리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삶의 이 신성한 장에서 노화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 명확성, 그리고 관심으로 더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노인분들에게 해답은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해를 끼치지 않고 치유하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며 다시 자유롭게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베리류부터 시작하세요. 자연의 진정한 항염증 강자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당분 함량이 낮으며 혈당에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이 있는 관절을 진정시키며 특히 하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리는 적당히 섭취하면 특히 통풍이나 관절염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완화를 제공합니다. 체리의 허합물은 유산을 낮추고 이동성을 훔칠 수 있는 발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보카도에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크리미하고 만족스러우며 관절을 보호하고 내부 붓기를 줄이는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과일과는 달리 아보카도는 인슐린을 조절하여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치를 급증시키지 않고 지원합니다. 파파야 또한 부드러운 동맹입니다. 파파야의 효소는 수화를 돕고 비타민은 염증을 완화하며 질감은 노화된 수화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단단한 과일과 산성 맛에 지친 사람들에게 파파야는 차분한 편안함과 힘을 제공합니다. 배도 적당히 섭취하고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면 충격을 주지 않고 부드러운 단맛을 제공하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음식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음식은 힘을 향하거나 힘에서 멀어지는 선택입니다. 더 맑은 아침, 더 쉬운 걸음, 그리고 몸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를 향하는 선택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두 여러분이 유지하기로 선택한 과일과 마침내 놓아주기로 결정한 과일에서 시작됩니다. 또 다른 노인에게서 온 마지막 생각. 인생의 많은 마일을 걸어왔고 고난을 겪고 치유를 통해 힘든 시기와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어온 사람으로서 작가가 아닌 동료 여행자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화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조용한 전투, 무릎에 스며드는 뻣뻣함, 너무 적은 일을 한 후에도 아픈 피곤한 다리, 그리고 언젠가는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해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선택하고 더 잘 선택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일이 우리에게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음식 피라미드와 함께 예사들과 이웃들이 과일을 먹어라, 건강을 유지해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의 몸이 더 빠르고 강하고 관대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이제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우리의 몸은 더 부드럽게 말하고 우리는 더 주의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7가지 과일은 정크푸드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노화된 다리, 민감한 관절, 그리고 느린 시스템에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의 힘, 우리의 균형, 고통 없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조용히 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걷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독립, 존엄성, 자유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단맛을 치유하는 영양으로 대체하세요. 몸에 에너지를 주지만 몸을 망가뜨리지 않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먹은 후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단순히 순간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리, 등 에너지가 1시간 후에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한 인식이 지혜이며
우리 나이의 지혜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읽고 약간 압도감을 느낀다면 숨을 쉬세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얻고 더 강하고 꾸준한 자신을 향해 작고 강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이 가장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노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축구합니다. 몸에 무엇을 먹이는지 주의하러 다리를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미래를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은 편안하게 움직일 자격이 있고 통증 없는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있으며 앞으로의 세월을 당당하게 서서 걸으면서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 선택은 오늘 모든 음식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여러분이 완전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배운 것 중 하나를 공유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을, 그렇지 않다면 0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및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시청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